안녕하세요. 몸튼튼 뇌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길어지면서요,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는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평상시 같았으면 우리 만나서 운동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을 텐데요.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영상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밖에 생활하실 때 제일 걱정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히 활동할 수 있어요. 나갈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는데 모이는 건 안 되지만 생활이 제한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냐?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다 보니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리게 되고 그래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얇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는데요. 얇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또 약간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KF80 이상을 쓰시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바이러스를 잘 차단할 수 있대요. 나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써야 상대방이 안심을 하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너무 힘드신 거죠. 그러면 에이 빨리 마스크 안 쓰게 빨리 바이러스 없애줘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나의 호흡량을 증가시키면 마스크를 쓰셔도 호흡에 염려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마스크를 썼을 때도 답답하지 않은 호흡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호흡하기 하나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입을 이렇게 꼼꼼히 막고 하려면 귀에 딱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에 잘 맞게 내 얼굴에 딱 맞는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의외로 쓰고 갔다 오면 턱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마스크를 썼을 때 아픈 부위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당장 통증이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마스크 끼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턱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일단 해결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입을 이렇게 다물게 돼요.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면 우리 음식을 씹을 때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림을 보실 텐데요. 우리 하악이 만나는 이 지점에 교근이라고 해서 우리 저작근이 존재합니다. 이 저작근을 다물고 있으면 치아도 손상이 되지만요. 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일으켜요. 우리 땅콩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나면 턱관절 아프시잖아요. 이런 현상이 마스크를 끼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똑같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시더라도 너무 긴장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시지 마시고요. 살짝 입은 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턱 관절을 움직여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면요. 뭉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턱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이 각진 부분 꼭지점에 손을 대시고요. 이렇게 꼭지점 안쪽을 만져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 부위가 혹시 아프시다면요. 지금 교근이 많이 뭉쳐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살짝 누르신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시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더 이상 아파지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제 조금 더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운데 즈음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셔야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쑥 한번 눌러봅니다. 통증이 없으시다면 괜찮지만요. 통증이 있으시다면
예, 또 지그시 눌러주세요. 막 문지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눌러서, 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같이 해주세요. 예,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턱 한번 만져보시고, 턱 모서리 한번, 그 중간에 한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꾹 눌러봐 주세요. 어디라도 통증이 있다면 그 상태로 잠시 멈춰서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요. 뭉친 데를 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턱을 한번 다시 크게 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턱이 불편하시다면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 번 더 턱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뭉친 교근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뭉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턱이 잘 빠질 때는요, 우리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손을 두고요, 턱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저항 운동을 해주시면 턱 관절이 보호가 되거든요. 지금 지금 턱 아프신 분들은요, 기억하셨다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축두근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축두근은요, 우리 귀 이렇게 솟아져 있는 이 귓볼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딱 요렇게 있는데요.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세요. 요렇게 존재합니다. 이 근육은 교근과 함께 자세 근육에 속해요. 우리 자세 근육은 자세가 삐뚤어졌거나 막 긴장 상태로 있거나 그런 뭉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이 축두근도 손을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손을 옆에다가 요렇게 가만히 한번 대주세요.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신 분들은요, 이렇게 대기만 해도 아프다고 그러세요. 막 여기는 굉장히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지그시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살살 눌러보시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귀에다 걸잖아요. 이 귀에 걸었을 때 귀가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귀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데요. 귀를 당길 때 이 축두근이 당겨지면서 약간 풀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귀보다는요, 여기 축두근을 풀어주셨을 때 귀의 통증은 금방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손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따라오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만져보셨을 때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면 괜찮아요. 나는 아프다. 그럼 발로 지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서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쓸어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쓸어주시고 눌러주시고 쓸어주시고. 자, 이때 제가 아까 교근을 설명드릴 때 입을 벌렸었잖아요. 이 입을 벌리시면서 하시면요. 이 축두근이 훨씬 잘 풀립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여기 축두근을 풀어주시면요. 우리 귀 이렇게 마스크 하루 종일 해서 귀 아프신 분들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귀 통증, 나 이 마스크 너무 하기 싫어, 귀 너무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는 우리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왕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면 통증 없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교근과 축두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통증을 해결하셨다면 첫 번째 제가 무엇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호흡. 호흡이 원활하시면요. 우리 밖에
아무리 막 구사 마스크 하고 나셔도 숨 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 이러면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하기는요, 우리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막 얇은 마스크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래? 이게 아니고요. 그들조차도 지금 호흡량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호흡하시는 거는요, 연습한 자만이 호흡량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단전호흡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운동 중에 복식호흡 배우신 분들은요. 구사 마스크 쓰시고도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나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폐활량이 증가되면 호흡량은 나이에 상관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호흡을 잘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호흡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 복식 호흡하고 있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풍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풍선은 바람을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고 후 뱉어서 바람을 빼면 쭈그러들잖아요. 우리 몸을 풍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 후 하면 배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숨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 후 하면 배가 들어가죠. 숨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 후 하면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배를 내미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가 나오면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배를 막 가슴선 이상 빼지 마시고요. 가슴선까지만 부풀리겠다는 생각으로 부풀리시고 후 하면 집어넣으시고 들이마시고 아랫배가 나오셔야 됩니다. 후 하면 아랫배가 들어. 다시 숨 들이마시고 후 내뱉으시고 들이마시고 후. 어떠신가요? 의자에 앉아서도 바닥에 앉아서도 서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려우신가요? 지금 강사님 자꾸 거꾸로 돼요 이러시는 분들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요, 에휴 내가 이때까지 숨 잘 쉬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량이 증가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자세가 변하고요. 배에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배심 없어서 자꾸 꼬꾸라지고 허리가 숙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에 힘을 주시면 어깨가 쫙 펴지시고요. 폐 활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끼면 되지. 뭐 끼시고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랫배에 손을 이렇게 손을 대주세요. 아랫배에 손을 대주시고요. 후, 후. 어떤 분들은 자꾸 윗배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윗배 아닙니다. 아랫배에다가 손을 두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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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아랫배가 수축하도록 후, 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뱉으실 때는 촛불을 끈다는 느낌으로 후 하고 길게 불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들이마시는 걸 입으로 후 하면서 배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폐활량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어깨로 들썩이기 때문에 어깨가 더 많이 굽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요. 후, 후,
후 들이마실 땐 코로, 뱉을 땐 입으로 합니다. 자, 근데 잘 안 되신다면요. 짧게 끊어갈 거예요. 자, 지금 같이 해주세요. 후! 내뱉는 호흡에 집중해서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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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뱉는 호흡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배를 집어넣는 거에 집중하면서 숨을 뱉게 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해 숨이 코로 훅 들어옵니다. 그때 배가 꾹 내밀어져요. 그런데 이때 배를 내밀어 본 적이 없어. 나는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평생 배에 힘을 주고 다니신 분들은요. 이때 막 너무 힘들어요. 배가 나오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내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근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숨을 후 하실 때 숨이 훅 들어오시면 배가 꾹 나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배에 힘이 생기면서 폐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가슴을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왜 배를 내밉니까 하는데요. 우리의 횡격막이 조금 내려가 줘야, 배를 좀 내밀어 줘야 우리 여기 흉곽도 살짝 늘어나고요. 그래야지 폐활량이 증가됩니다. 어때요?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편안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을 내려 누르면서 배가 나오고 산소량이 폐로 들어가고, 또 후 하고 눌러주면 횡격막이 위로 수축되면서, 우리가 아랫배를 강력하게 수축하면 횡격막을 위로 밀어주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배출하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기량이 증가하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준비하셨다면요. 마스크 쓰는 것만 편해지는 게 아니고요. 폐활량이 증가되면서 우리의 복부의 힘도 세지기 때문에요. 허리 건강도 좋아지고 내가 자꾸 구부러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호흡하기도 했고요. 이제 우리 마스크 꼈을 때 두통, 그리고 귀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근과 우리 측두근도 한번 풀어봤어요. 우리 교근이 많이 뭉치면요, 잉 하는 이명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기 교근도 풀어주시고 측두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밖에서 걷기, 우리가 조금 빠르게 걸으면서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어주실 때 우리 뇌로 혈류량이 가장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습하시고 그 책 보시고 이런 활동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나 지금 머리 아프고 책 읽으려니까 눈도 침침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여 주시면요. 뇌의 혈류량이 증가해서 기억력도 증가하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뇌가 건강해지시면요. 뇌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몸에 분비되기 때문에 좀 답답했던 마음도 반드시 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들,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책에 보면요. 약이나 상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이라고 했어요. 운동을 하시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요. 뇌는 물론 우리 마음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다고 집 안에만 머무지 마시고요. 마스크 끼시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고요. 우리 동네 제일 사람 없는데 우리 한가한 공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한번 연습하시고 교근, 축두근 마사지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탁 착용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30분 정도 신나게 걸어주신다면요. 몸은 물론 우리 항상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걷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몸 튼튼 뇌 튼튼은요. 우리 어르신들과 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8회기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해지시도록 더 열심히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퀴즈입니다.
오늘부터 영상 마지막에는요, 우리 영등포 어르신들을 위해 깜짝 퀴즈가 등장합니다. 제 영상이 8회에 걸쳐서 나갈 텐데요. 이 8회 동안 퀴즈를 잘 풀어주시는 분 5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퀴즈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는 우리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니까요. 문제를 잘 듣고 답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세 근육이기도 하고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 귀 통증을 일으키는 이 근육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답을 찾아서 번호로 적어주세요. 문제 2번. 오늘은 폐활량 증가를 위한 호흡하기 동작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호흡하기 시 배가 쏙 들어가야 되는 때는 숨을 들이마실 때일까요? 숨을 내뱉을 때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댓글창에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